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아침 5시 51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예전에 읽었던 레버리지라는 책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기억하려고 메모해놨던 것들을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레버리지라는 책 사람들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좋다고 하니까 읽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레버리지 시작은 이래요. 아직도 휠체어 탄 백만장자가 부러운가요?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입니다. 라고 하네요.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하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특별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네요. 물론 이것도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나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세계도 있다 정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신이 레버리지를 지배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 자원, 지식, 인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여 계획과 목표, 꿈을 넘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늘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그런 것들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력을 쓰는 걸까? 약간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 불만을 버리고 너 자신도 언젠가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끔 해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겐 아직 어렵다. 또 여기서는 많은 자영업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일에만 몰두를 한대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만큼 일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허울만 좋은 자영업자이고 실상은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긴 해요. 나도 내가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 같거든요. 근데 뭐 바꿀 수 없다, 아직은. 그리고 여기서는 당신이 3년, 4년, 5년마다 승진하고 인플레이션에 못 미친 수준으로 인상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60시간씩 일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만족을 미루고 있다면, 연봉이 3천만 원 인상되는데 30년이 걸린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게 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너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삶을 기만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근데 거의 나 자신이나 내 주변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물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겠지만 난 그 무리 근처에 가기 힘들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상을 모방하래요. 여기서는 우상을 모방하래요. 그래서 당신의 우상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그 우상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아주 단순해서 다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한 일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서 해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자신감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도 지금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라는 거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일이랑 삶이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겠죠. 일반적인 것들의 일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범한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다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초점을 명확하게 하라. 그리고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으래요.
그런 걸 찾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해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복도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열릴 때나 아니면 다른 거주인들이 갑자기 나올 때 이렇게 주변을 보게 돼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려라.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다른 것들을 제외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에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열정이 곧 직업일 때, 도전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때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랑 자기가 즐기는 게 이렇게 일치할 때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 일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목표에 일치했을 때 더 큰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포기할 순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파악을 하래요. 왜냐면 사람은 이제 시간이란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만 일을 빨리 포기하래요.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어렵고 힘들다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쉽다고 편안하다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변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 감소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핑계를 대거나 일시적으로 공경에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근히 준비하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거, 그쵸?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항상 이런 데서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자신의 삶을 후회할 것입니다. 노인이 된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노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후회 안 할 수 있을 자신은 저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나요? 근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6개월 간격으로 현재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하십시오. 땀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종이나 스마트폰에 적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추상적인 개념, 건강, 가족, 돈, 자유, 행복, 학습, 성공, 성장, 외모, 여행 같은 거. 그리고 단어가 더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으래요. 그러고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다음에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을 기준으로 순서를 재배열합니다. 이런 걸 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상기를 시키래요. 잠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깨어난 후 이 목록을 읽는 게 좋대요. 2분도 안 걸리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네요. 나도 예전에 목록 같은 거 적긴 했었는데 그거를 매번 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루에 2번씩은 보래요. 그게 얼마 안 걸리니까. 자신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몰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약간 부정적인 편이니까 그러면 내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비전, 삶의 목적, 이런 이야기가 쭉 있고요. 그리고 항상 미래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걸 강조를 하네요. 3년 후, 5년 후, 25년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소득 창출 업무나 핵심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끝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인생이 끝날까봐 나나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생이 끝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을 두려워하래요. 좀 인기척이 들려가지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들은 자기개발서, 정기,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강좌와 워크숍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코치나 멘토를 활용합니다.
현명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전기나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책을 읽습니다. 전문가들의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를 방문합니다. 전문가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질문하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합니다. 육체 노동과 가치의 교환 방식은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시간을 희생해도 삶의 통제력이나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은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부모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했겠죠. 이제 나 자신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그 불안감의 성에서 좀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이제는 자동화와 기계화가 되었습니다. 지식 노동자의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시각에서 보면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도달하여 파격적인 수준의 대우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서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라고 하네요. 어떤 분야든 지식에 투자하십시오. 목이 있어, 목이. 레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육체 노동자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지식 노동자의 가치가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지식에 관련된 것에서 대우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어렵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라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그러고 있는가? 노력은 하지만 성과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야겠죠? 사람들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멘토링이 필요하대요. 멘토링. 물론 비용이 들지만 그 멘토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을 대부분 멘토로 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두려움,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멘토가 정말로 필요하대요. 그러면 빨리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코치나 트레이너, 멘토를 갖는 것이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에게 배우십시오. 라고 하네요.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을 때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목표와 신념, 희망, 비전의 상실과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비참하고 허무합니다. 사람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많은 결핍 속에서 사망을 하겠죠. 나도 이게 불안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분주하게 일했다면 이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시간을 허용했고 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놔뒀더니 흘러가서 그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의 저자는 네가 막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과를 끝내고 자신에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답을 한다면 당신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라고 비난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입니다. 시간은 경제적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 대비 낮은 급여를 받는 것도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급여가 높아도 타인에 의해 부과되고 당신에게 별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했다면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해보십시오 라는 뜻이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익을 창출합니다. 아웃소싱, 네트워크, 트레이닝, 멘토 모두 투자된 시간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다면 당장은 소득이 없어도 견디십시오. 곧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뭔가 수익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지만 계속 하라는,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은 수익이 없더라도 곧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정도로
수준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싫어하는 일은 아웃소싱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립시오. 이것은 당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당신보다 그 일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좀 힘든 거를 아웃소싱 하라는 거겠죠. 그게 너가 싫어서 미루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당신보다 그 일을 더 잘하고, 그리고 일감에 기여하고 그들의 일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대신에 너는 자유를 얻어라. 그리고 레버리지 일지를 쓰라는데, 레버리지 일지는 하루 한 일을 시간 단위로 쓰는 거래요. 낭비한 시간이나 산만하게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고, 그리고 소득을 창출한 업무, 그런 것들은 소득 창출 업무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자유, 이거가 되게 큰 가치를 두네요. 이 저자는 돈을 벌면서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래요. 레버리지 라이프는.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다고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과 지식에 투자해서 미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열정을 직업으로 만들고 직업을 휴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재미있게, 일과 취미, 여가 이거를 그냥 아예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신호겠죠. 사람은 죽을 때 5가지를 후회를 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는데, 자신을 더 행복하게 했어야 했는데, 나는 나중에 다 후회하겠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격언들 같은 것도 적혀 있어요.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이다.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당신이 성공할까봐 두려운 사람. 즉, 그러니까 남 잘 될까봐 이렇게 나쁘게 넌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삶을 잘 관리해야 되고, 삶을 잘 관리하려면 감정을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전략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삶, 자발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은 많이 감정의 노예로 사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 치명적인 장애물이며 불행과 낮은 자존감,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훨씬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거나 곪거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압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처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라도 어렵거나 힘든 일은 좀 미루잖아요. 나도 그러거든요. 약간 미루게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좀 압박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을 먼저 해보라 뜻인 듯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래요. 아무래도 이 책의 저자는 시간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니면 시간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서 지속적인 시간 소모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늘 질문을 하래요. 사람들 다 이렇게 미루잖아요. 근데 내일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루 에너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유혹의 무균 공간을 만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할 때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차단해야 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메일, 소셜미디어, 문자, 전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무기력과의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불안과의 전쟁과 비슷한 거겠죠. 나는 무기력 이런 것도 좀 심하니까. 그런데 회복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감정은 압도감, 혼란, 좌절감입니다. 무기력만큼 고통 없이 고통스러운 감정도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뜨리고 우울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과 우울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겠죠. 압도감을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개인적인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이래요. 자신이 느끼는 압도감을 세상 탓으로 돌리면 통제력을 잃고 문제 해결이 힘드니까 세상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버리면 아무래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는 일을 하라고 하네요.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목표 최고 순위 그런 것들을 상기를 하라. 그리고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것은 거부하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당신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다른 사람한테 중요한 일이지만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일은 거절하십시오. 억지로 떠맡긴 일, 압도감의 원인이 되는 모든 일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기십시오. 중요한 작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다음 일에 이동하지 마세요. 중요한 과제를 완수했을 때 느낄 성취감을 상상하십시오.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완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지으라는 얘기겠죠?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를 해야 합니다. 당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 요소부터 당신을 분리하십시오. 뭔가 분리를 하래요, 분리. 그리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불안감이나 우울증, 이런 우울감을 같이 갖게 되고,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좌절감이 옵니다. 반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장 높은 가치와 비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가치가 높은 일, 내 비전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불안감,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좌절감을 느낄 때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단단하게 붙잡으십시오. 모든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 없이 과제에서 또 다른 과제, 이런 식으로 목표에서 목표로 달려나가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성공지상주의,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망은 당신을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뜨리게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늘 작은 승리, 이런 조그만한 성취감을 항상 느끼라는 거겠죠. 당신은 시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나도 항상 느끼는 거지. 다이어리 쓸 시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잖아요. 나도 약간 다이어리 귀찮아서 안 써, 이렇게 되는데, 시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이어리를 쓰래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미루지 마십시오. 질질 끌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질주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록 그 안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만으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당장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수정하고 마지막에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작을 하라는 거네요.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30분에서 적어도 90분 동안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만 최소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업무에 이동하지 말고 차라리 짧게 휴식하십시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많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가짜 만족을 느끼거나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예열 단계를 최소화하고 몰입 시간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비슷한 업무를 묶어서 처리할 것입니다. 유혹, 시간 낭비, 가령 이런 유튜브 쇼츠 보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유혹이 스며들 기회를 주지 말고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방해자가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시간 낭비의 주된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긴급한 일은 신경 쓰지 말래요. 이게 이기주의랑은 또 다른 거겠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지.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네요. 여기서는 당신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찾아내서 모든 시간 낭비를 피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책 읽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래요. 나 드라마 많이 보는데, 운동하면서. 근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교육적인 전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하래요. 다큐멘터리를 보도록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요성이 낮은 업무를 뒤로 미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후순위 업무만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무엇 하나 대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어떤 업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낮은 가치의 업무는 다음 순서로 미뤄야 합니다. TV, 드라마, 식도락, 언쟁, 가십, 후순위로 미룰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를 지연하는 모든 상황을 제거하십시오. 이게 쉽지 않잖아. 근데 그렇게 하래요.
잠들기 전, 하루 시작 전 목표를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뇌와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약간 시크릿과 비슷한 내용이죠. 사람은 아예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멘토를 얻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지에 쓰는 비용보다 훨씬 낫습니다. 즉 돈을 쓰더라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좀 더 방향성을 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레버리지 시스템과 레버리지 마인드가 통합될 때 일은 휴가가 되고 열정은 직업이 돼서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합니다. 자유라는 게 경제적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 그 자체가 휴가가 되고 내가 그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그 자체가 직업이 되면 이제 아무도 못 막는 거죠. 근데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그게 쉬웠으면 다 하지. 그리고 중복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복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피드백 수정, 이해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배제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시작하고 중단하고 계속할지 질문하면 중복과 낭비가 없는 상쾌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나도 한번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숙달하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중복, 낭비를 없애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래요. 그리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라. 집중에 도움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능률을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십시오. 시간 확보. 시간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벗어나라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취미, 열정, 일, 막 이런 식으로 일이 곧 취미이고 열정이 곧 직업이 되는 그런 것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다. 쉽지 않다.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장의 수익보다는 성장을 위한 전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배우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거절하지 못해서 압도당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아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과중한 일을 떠맡은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거절 없이는 발전은 없습니다. 난 거절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레버리지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레버리지를 당할 것입니까? 물론 이 책이 좋다고는 알고 있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도 많거든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지만 어렵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겠다. 그래서 우선 내가 지금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편이니까 불안감, 무기력함, 아무래도 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뉴욕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들, 가족과 부모님과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혼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거기에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내가 열정을 느끼는 것에 좀 더 많은 시간과 그런 것들을 넣는다면 언젠가 내 삶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내가 책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